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일본이라는 곳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돈 있으면 미국 가기 바빴고요. 예, 코인 하기 바빴고.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 사후에 두 명의 총리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라이 총리는 앞선 두 총리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재패니스 백이라는 또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도 경제 활동 측면에서도 남다른 것 같고요. 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팩토리 에이스의 신혜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신혜남 대표면은 저기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신도쿄 견문로,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신 대표님 저하고 동갑이시잖아요. 뭐 동갑인가요? 평소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뻐요. 예. 그때 우리 다 그랬죠, 친구들이. 네. 제가 여기를 그랬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예. 첫 직장은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네, 시작하셨어요. 삼성 경정에서 28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계셨죠. 예. 지금 팩토리 에이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 주 분야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분야 하나, ESG? 그다음에 제가 경영서적 그런 100권 정도 요약을 했어요. 네. 마지막에 그 도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어떠한 트렌드들이 있나 그런 걸 보면서 그 세 가지 분야를 믹스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살고 계시다. 일본 통이라기보다는 도쿄 통이시죠. 도쿄죠. 예. 도쿄 최근 통. 도쿄. 최근 예, 도쿄. 지금 무슨 여기 저희 뭐 그거 하기 전에 시장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계속 시장 지켜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래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 이래 네. 일본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달러엔 환율 상승, 그렇죠. 그리고 니케이 주식도 올라오는 네. 이 부분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베네수엘라, 무슨 아르헨티나, 뭐 튀르키예 같은 식의 주가도 올라요, 통화 가치도 뭐 환율도 올라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여러 가지로 다르죠. 일단 그 경제에 대해서도 말 많이 하는데 네. 일단 도쿄 네.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개발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네. 놀라죠. 한마디로 가면은 도쿄가 이렇게 바뀌었나고 깜짝 놀라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그 다이카냐마라는 동네 찌따야랑 생겨가지고 책방 예. 그것들 보러 그 당시 뭐 마케팅 하는 사람들 죄다 보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재작년이네요. 아제부다이 힐스라는 게 생겼어요. 뭐가요? 아제부다이 힐스라고 한 8헥타르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내년 올해네요 벌써. 이제 올해 3월 되게 되면은 그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 사이즈가 10헥타르짜리. 그다음에 앞으로 2년 후에는 도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토치타워라고 385m짜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도쿄가 변화하고 예. 개발되고 있으면서 천지개벽. 시부야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대개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5년쯤이겠죠. 그때 일본이 막 철도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기고 막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도쿄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이건 다 떠나가지고 도쿄를 가보게 되면은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뭔가 바뀌어야겠다라는 걸 느끼는 와중에 크게 인프라가 바뀌고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분위기, 어떤 분위기, 게다가 또 현재 총리의 지지도 네. 70% 이상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나라가 또 이게 뭐 부채가 많다 했었는데 이 단가의 세대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면서 상속세. 예. 이 상속세가 죄다 또 이제 정부로 가게 되면서 또 재정이 더 안정되고 있고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늘 안정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뭐 심천이나 근데 가보게 되면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에 비해서는 좀 변하는 강도는 낮지만 일단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오히려 제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접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다르다. 조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탄탄하다. 그런 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다카이치 총리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독특한 분이던데. 독특하죠. 이번에 뭐 드럼까지 치고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도 타고 탄다면서요. 예. 근데 여기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 네. 가끔씩 저희 우리 일본 관련한 보도들 보다 보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이게 예.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 네. 마쓰시다 고우노스케라는 분의 이름은 아마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못 듭니다.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영의 신이라고 경영의 불리는 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뭐 삼성 이병철 회장도 항상 롤모델로 삼았던 예. 게 이 마쓰시다 고우노스케고 요즘에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 아하. 요즘에 이제 맛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예. 소니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거의 뭐 일본에서 가전 그러면은 파나소닉. 이제 파나소닉이 주류를 갖다가 이루고 있었죠. 그걸 예. 만든 사람이 마쓰시다 고우노스케라는 이제 그러한 그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918년에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양반 50주년 1968년도에는 마쓰시다 기념관이 생겼고 사후 100주년 2018년에는 이 개인 기념관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어떤 느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그 기업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그런 게 스스로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어쨌든 뭐 파란만장 많이 겪었겠죠. 아무래도 뭐 일본 최고의 부자다 보니까 네. 뭐 좀 뭐 탈세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다 결국은 일본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요 정치인 좀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정치, 경제, 그다음에 합숙해서 합숙. 그래서 정경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 가서 항상 직접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그 공간 예. 이죠. 그래서 예. 거기 보게 되면 그분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일단 많이 하는데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스나오라고 해서 일본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을 경영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요즘 그 영어권에서는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코어밸류 첫 번째가 그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영어로는 예, 그렇고 예. 한자로 쓰게 되면은 성, 신, 정직. 그러니까 정성껏 직, 신이 있게 정직하게 하자는 게 TSMC의 첫 번째 코어밸류인데 영어로 하게 되는 게 인테그리티고 그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 스나우인데 예. 그런 거를 그 당시부터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정경숙이 되게 잘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정경숙이 그 정치 경제 숙은 뭐예요? 합숙한다는 합숙한다. 그냥 쉽게 나는 왜 얘기해요. 자꾸 그 마츠시타 다음에 정경숙 씨라고 여자 한자는 이름이 좀, 나오는 한자는 좀 틀리다만 어쨌든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예. 되겠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경영의 신을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마쓰시다 고노스케인데 보통 한 3명을 꼽습니다.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예. 그다음에 쿄세라를 만든 이나모리 가즈, 교세. 그다음에 혼다 자동차를 만든 혼다 소이치로 오호. 이 3명이 일본 경영의 신인데 예. 이나모리 가즈오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끝까지 살아 계셨죠. 그래서 이분도 마쓰시다 정경숙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세이와 주쿠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쓰시다 정경숙이 서서히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창업자가 살아 있어야 이게 잘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그 조직을 해산시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그냥 기업 경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기업으로 성공을 했건 뭘로 성공을 했건 성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정치건 뭐건 경제건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한 사상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쓰시다 정경숙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에 뭐 마츠시타 정경숙과 뭐 비견될 만한 게 많은 그룹들이 다 그런 거 인재 개발원을 가지고 있죠. 뭐 삼성, 현대 뭐 다 인재 개발원을 네. 가지고 있고 초창기에는 직접 그 만드신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는 이해 갖다 많이 했었고 네. 지금은 G가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1980년대만 해도 G가 글로벌 최고였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가서 벤치마킹했었고 그 당시 그 잭 웰치가 있었는데 잭 웰치가 그 전만 해도 이런 이 G가 연수원이 있었어요. 크로톤빌 연수원이라고.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G가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거기 날아가서
그 바쁜 양반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직접 강의를 하고 GE 정신을 설명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GE가 무려 한 1980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20년간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 이런 수많은 모습들이 결국 이 창업자의 정신을 어떻게 그 조직 구성을 한 명 한 명이 다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정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도 이런 기업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뭐 그런 창업자의 정신, 뭐 그런 걸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다. 그 신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그 개인의 비전 내지는 개인의 역할, 사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GE의 잭 웰치 말씀도 그렇죠.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죠.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봐서는 신 대표님은 어디 개인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런 거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일본 관련한 이런 걸 좀 상세히 해주시면 아유, 도쿄 뭐- 견문도 글보다도. 아이고, 근데 유튜브에 워낙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뛸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약간 요 채널 성격상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 다카이치 총리는 만만치 않은 총리 같아요. 그렇죠. 예. 앞선 이시다나 이런 쪽하고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떤 일본을 만들 거라고 지금 짐작하시며 우리한테는 이게 경쟁으로서의 힘든 상대입니까? 아니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세계 패권은 미국, 중국 양쪽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만약에 무력을 쓸 수 없는 세상이 온다게 되면은 중국이 상당히 유력하죠. 무력을 쓸 수 없는 세상이라면? 만약에 뭐 전쟁으로 해서 예, 붙지만 않으려고 예. 되면은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그 대항 세력이 알리바바였었는데 태평양의 뭐 고래나 그거는 아마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양쯔강의 상어다. 악어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이쪽 그 아시아권에서만큼은 중국이 더 우위를 갖다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틈엔가 벌써 힘을 많이 길렀죠. 길러가지고 어쨌든 요즘에는 뭐 시진핑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충돌 같은 것도 있고 뭐 트럼프랑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력이나 자원 그다음에 특히 그 국민들이 이 공학에 몰두해가지고 공학에. 공학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대가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가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되고 중국에서는. 공대를 나와야지만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 이런 네. 것들이 결국 공학을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되면은 부모들이 죄다 공학 공부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양쪽이 패권인데 네. 그 와중에 뭐 일본, 뭐 독일, 과거에 강국이었던 애들이 예. 서서히 힘이 빠지는 와중에 뭐 인도가 커져가고 있고 이런 큰 흐름에서 일본이 결국은 우리랑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저력 있지 않습니까? 더 최근에 무슨 뭐 K가 들어가는 수많은 붐들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아마 지금부터 한 2030년, 2035년 그때까지가 우리도 열심히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열심히 부활을 하고 그러면서 요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지형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좀 큰 그림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예, 예. 불리는 인물을 시부사와 에이치. 예, 예, 예. 그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 같은 경우는 일본 만행권의 그 표지 네. 모델입니다. 보통 이 최고 고위권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최고 고위권 신사임당 하면서 네.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미국에는 주로 대통령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니 무슨 나라가 기업인을 갖다가 그 뭐 최고위권에다가 두냐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게다가 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쯔비시, 스미토모 네. 이런 데 창업자나 이런 데 총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시부사고 뭐 재벌도 아닌데 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모델로 삼았는가가 또 의미가 이제 있는 건데 이 시부사이치라는 분은 그냥 기업가가 아니라 일본에서 기업을 500개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공헌기관을 600개 만들었어요. 사회 공헌기관. 기관. 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기업인인데 사실 이 양반은 91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네. 1840년생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본인이 오래 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60세 때 자기 사업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공헌 기간만큼은 끝까지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업인의 사명이란 게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는가. 특히 내가 번 돈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느냐 갖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일본의 그 청부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부, 청부. 우리는 보통 청빈, 네. 청빈. 안빈낙도 아, 예. 네. 이런 말은 많이 네. 들어보죠. 그래서 부라는 단어 앞에는 청자를 쓰는 게 조금 어색해요 아직도 우리는. 네. 근데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처럼 벌어서 뭐 정성까지 쓰잖아요 이런 뭐 속담인가요? 네.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본이 그 메이주신 그 혼란스러운 사회상에서 그런 게 있다게 되면은 거기도 아마 오늘날처럼 이런 근대화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소위 청부의 개념, 우리가 노노와 주판이라 그래가지고 상인이니까 한 손에는 주판을 들어야겠지. 하지만 또 한 손에는 노노를 봐야 되지 않겠어? 공자님도 우리가 잘못 알기는 우리는 공자를 배운 게 아니라 주작을 배운 거였어. 그러니까 공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주자라는 사람이 해석한 걸 본 건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돈을 멀리 했다고. 하지만 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서 이 말 갖다 끄는 이런 말 잡이를 하겠다. 그 당시 시장에서 가장 좀 천한 직업이 그런 거였었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은 그런 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나는 기꺼이 돈을 벌겠다. 다만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돈을 멀리하겠다. 이런 게 논어에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자가 해석을 할 때 그런 거 빼놓고 좀 이렇게 좀 돈을 멀리하는 식으로 해석했다. 잘못됐다. 우리는 논을 따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게다가 이 양반이 또 제일국립은행이라고 일본 최초의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게 되면 한국은행이 있으면 일본도 뱅크 오브 재팬이 있는데 예. 그 뱅크 오브 재팬이 생기기 10년 전에 이미 그런 그 은행을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은행이 150 몇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은행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 찾아가서 은행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 물어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금융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업을 만들더라도 기업인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당신 기업을 왜 만들려고 그래? 돈 벌려고 합니다. 탈락. 너 기업 왜 만들려고 그래? 저희 가족을 위해서 탈락. 너 기업 왜 만들려고 그래? 저 국가를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 대신에 네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좀 너희 회사에서 좀 감사 기능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일단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던 거죠. 500개 기업을 세웠다는 거는. 그러면 사회공헌기관 만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양반이 나중에는 만행권의 표지 모델이 됐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러한 그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로서 이 길 갔다가 듣게 되었다. 이게 아마 이제 네. 프레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신 대표께서는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은 동경을 가시죠. 뭐 뭐 그렇죠. 그정 되는데 네네. 동경만 가시나? 딴 데는 안 가시고? 요즘에는 예. 중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중국에도요? 그래서 특히 예. 그 심천에 가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심천하고 이 실리콘밸리 예. 거기가 외부 인구 유입률 70% 이상. 어.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20대.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잖아요. 중국의 30년을 보고 싶으면 심천을 가고 중국의 1000년을 보고 싶으면 북경을 가고 네. 중국의 3000년을 보고 싶으면 시안을 가라.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네. 그다음에 아트 도시로서의 북경. 어. 그런데 많이 좀 가고 있고 또 제가 럭셔리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파리도 그다음에 코펜하겐 그런데 좀 우리 잘 젊은이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뭘 봐라. 요즘 뭐 엔화도 싸고 중국 사람들도 별로 안 오니까 딱 일본 다녀오기 좋을 텐데 우리 젊은 분들 가서 뭘 보고 오면 좋을까요? 일단 저가 비행기로 가서 젊은이니까. 저가 비행기로 그다음에 가서? 숙소 비싼 데 말고 네. 거기 아주 허름한 데 많이 있습니다. 동경인데도. 네, 그렇죠. 많이 있죠. 거기 묵으면서 일단 한 군데만 꼽으라 그러면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은 시부야. 시부야. 근데 시부야하고 다이카이냐면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것도 둘러보고 하루가 더 있다. 그럼 도쿄역하고 긴자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 또 하루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의 그 미술관이나 그런 데도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갖다 쭉 훑어보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수준 더하기 문화의 수준 갖다 보게 되면은 향후 우리가 좀 어느 길로 가야겠구나라는 걸 좀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저희가 시간이 또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좀 아닙니다. 이런 관련 내용 좀 저희가 더 알고 싶으면 어떤 걸 좀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제가 연재하고 있는 그 구글에서 제 이름하고 아하. 신도쿄 견문로 치시게 되면은 거기 글이 한 재밌는 걸 50몇 많이 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네 이제 고르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가 쓴 글 보고 여행 코스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